이제 연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곧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건데요. 국민연금 기금 전망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라는 거를 5년마다 하는데요. 2018년도에 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은 2042년에 적자로 전환돼서 2057년이면 기금이 바닥나는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거보다 더 빨리 고갈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작년에 30살이 됐죠. 1992년생들은 연금 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65세가 되는 시점에 국민연금이 바닥이 나서 전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나는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연금을 왜 내야 되냐 이런 지금 불만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 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윤 의원님이 좀 큰 얼개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작년에 올해인가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저 30세 이제 되는 92년생들이 연금 받는 시점이 되면 국민 적립금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연금 못 받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많이 이제 보도되면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이제 불러일으켰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기금 적립이 없다고 연금을 지급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금이 없어져도 부과 방식 그러니까 당해년도 연금 지출을 당해년도 세금이나 보험료를 걷어서 충당하면 되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막연한 낙관주의가 굉장히 우리 사회를 지배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금이 소진이 돼도 연금은 어느 상당 기간 동안은 끌고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당시에 사회적 비용, 연금 지출을 충당해야 될 세대들이 엄청나게 고통스럽다 수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데 네. 우린 기금 소진 시점에 대해서만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기금이 예를 들면 2057년에 지금 조금 더 당겨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57년에 기금이 소진이 되면 이제 그때 연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험료가 정부의 공식 추계 자료는 월 소득의 35%, 100만 원 월급 받는다 그러면 35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됩니다. 네. 회사에서 반을 내준다 그래도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예. 17만 5천 원인가. 그런데 저희가 추계해 보면 지금은 9% 내는 거죠. 네, 9% 내는 거죠. 예. 근데 저희가 직장인이면 4.5% 내는 거고. 저희가 추계해 보면 정부의 공식 발표인 35%보다 더 높은 38%로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게 인구 구조가 나빠지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금 기금 소진 시점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은 기금이 소진되면 우리가 연금을 받을 건가 못 받을 건가 그 문제가 아니라 그때가 됐을 때 이 제도를 끌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고통스럽고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질 건가 예. 그 부분에 포커싱을 좀 맞춰야 될 거라는 네.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건 뭐냐면 한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OECD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다는데 그리고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앞으로 50년 뒤에도 한 27년밖에 안 된다는데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급여율이라는 게 뭐냐면 월 100만 원인 분이 그 국민연금보험료를 9만 원 냈을 때 40년을 가입하면 4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안 되니까 네. 4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한 25만 원 정도밖에 못 받으니 네네. 이거 갖고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연금을 오히려 더 올려주자 이런 주장들이 지난 5년 동안 우리 사회를 이렇게 네.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이 평균 가입기간 27년의 함정은 뭐냐면 전형적인 노인 빈곤율도 마찬가지지만 평균의 함정입니다. 예. 1970년 우리 사회자님 비슷한 출생 연도인지 모르겠지만 1970년 출생자들의 예상된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을 따져보면 소득이 1분위로 제일 낮은 쪽에서부터 소득이 제일 높은 10분위로 1부터 10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네. 소득 1분위는 예상 가입 기간이 앞으로 한 50년 뒤에도 19.3년 정도로 20년이 안 되게 나타납니다. 네. 반면에 고소득층은 10분위는 예상 가입 기간이 한 34년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국민연금의 가장 큰 맹점은 올해 벌써 연금 수급요령이 만 63세로
올라가는데 예. 의무 납입 연령은 만 59세 묶여 있어요. 예. 아까 두 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고령 근로를 장려해서 연금 의무 납입 연령을 만 64세, 65세까지 올린다 그러면 네. 예를 들면 70년생 우리 사장님 같이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은 평균 가입 기간이 40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연금 문제에서는 뭐냐면 현재 노년층이나 퇴직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모든 걸 해결해 달라 그러고 이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쪽에서는 이거 이대로 가면 우린 보험료만 내고 선배 세대 좋은 일만 시키다가 아무것도 우리 혜택을 못 네네. 보고 진짜 지금 표현이 과합니다. 우린 등골 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제도를 터놓고 얘기하면서 지속 가능성, 급여 적절성, 어떤 보편성, 형평성 봤을 때는 어떤 쪽으로 가면 될 건가? 이미 다른 나라들은 이걸 다 해결했어요. 조금 덜 받더라도 오래 일하고 좀 더 부담하는 쪽으로. 그리고 진짜 빈곤한 노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우리 기초연금 같은 제도는 진짜 빈곤한 노인들 중심으로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은 지급하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좀 접근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연금제도의 어떤 개혁 방안이나 개편 방안을 주로 논의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굉장히 상대적으로 사회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잘 말씀을 안 하는 부분이 있고 예. 내가 퇴직할 때까지만은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좀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 청년층들은 아직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예. 사회적인 발언권도 굉장히 약하고 상대적으로 인구 수도 적다 보니까 네. 자꾸 우리가 악화되는 쪽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포메이션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가감 없이 제대로 정보를 좀 공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 이제 아침이라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까? 얘기가 좀 너무 길어져서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기금 전망 보면 그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인구가 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경제 성장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보통 30년 뒤에 지금 고갈된다는 거잖아요. 예. 30 몇 년 뒤에. 그 그러면 그 사이에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믿을 수 있냐. 우리가 열심히 하거나 상황이 좋아지면 기금도 좋아져서 좀 더 낙관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분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제 홍보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네. 우리 연금제도가 이제 국민들하고 대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독일이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연금제도를 도입한 지 한 100년이 넘다 보니까 네.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부터 연금을 받은 세대라서 네. 이 연금제도가 소위 말하는 머추어 스테이지 성숙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금제도가 지금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예요. 보험료를 내는 사람 많지만 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노인 빈곤율도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 적립금이 뭐 700조니 800조가 가량이 된다 그래도 지금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의 그 타이타닉호가 처음 출항했다가 이렇게 북극에서 빙하에 이렇게 부딪혀갖고 침몰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연금제도 갖고 있는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 적립금을 700조, 800조 갖고 있지만 이미 88년부터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입한 사람들한테 얼마 주겠다고 약속한 액수가 예. 2,500조 가량이 넘어갑니다. 예. 그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지급할 돈이 한 1,500조가 별로 이미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아무리 기금 운용을 잘한다 그래도 나중에 우리가 기금이 수지적자로 돌아선 시점부터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는 1년에 천문학적인 숫자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기금 수익률 제고를 통한 이 문제 해결은 어떤 마지노란 한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이미 좀 그 어렵다? 한계는 훨씬 넘어섰군요. 아니 예.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그게 저출산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네. 얼마 전에 KDI도 발표를 했는데요. 2050년에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0.5%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고 뭐 해서 좋아질 거는 없고 사실은 굉장히 비관적이다. 다만 저희가 하나 이제 기대를 지금 정말 연금 개혁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저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88%의 국민들께서 연금 개혁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자식 세대를 위해서라면 연금 개혁을 하겠다라는 그런 또 그 여론도 강합니다. 그래서 60%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윤 의원님께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드디어 공감을 했다. 네. 그러나 이건 그냥 원칙론적인 공감이지 실제 내가 얼마나 아파야 돼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공개를 이제 정보를 공개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공유하면서 연금 개혁을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론조사를 보니까 재밌는 게 일단 방향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지금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대체로 방향이. 근데 국민들은 원하는 게 더 많이 내는 건 오케이. 하지만 더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일본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정보의 쉐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거 지금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는데 일본도 주요한 연금 개혁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때 이루어졌어요. 예. 그 전까지는 일본 사람들도 어렵다, 힘들다, 비관적이다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게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모르다가 정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2004년도에 정말로 그 어렵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알리는 과정이 있게 되면은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때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설득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2004년에는 자민당 정권에서 있었고 2012년은 또 민주당 정권에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 다 여야 간의 큰 그 쟁투가 없이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정말 물러설 곳이 없는 데까지 와가지고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한국이 바로 지금 그 시점이거든요. 물러설 자리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로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우선은 정보를 지금 비관적인 것들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을 그냥 다 알려야 돼요. 다 알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정말 지금 바꿔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이번에 그 연금을 담당하는 그 복지부 이길 1차관께서 연금 핵심 라인들하고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 연금, 많이 났더라고요. 일본 연금 후생연금은 100년 뒤에도 줄 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받는 지급액은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또 이제 올해 30세가 되는 이제 92년생들한테 확신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좀 적게 받더라도 우리가 퇴직했을 때 사망할 시점까지 연금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주는 거하고 그 관련해서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사례에서도 이번에 시사점을 많이 주었지만 모든 회의 내용을 유튜브로 생중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도 인기 없고 욕 먹어도 하겠다라고 의지는 표명을 했습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일정을 보면 잠깐 표 좀 띄워주시죠. 내년 3월에 장기 추계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10월에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요. 2027년 초중반, 그러니까 이번 정부 말이나 다음 정부 초에 연금 개혁 완성판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자, 저는 하나 좀 여기서 의문이 되는 게 임기 끝날 무렵에 이걸 과연 추진할 수 있을까? 요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고이즈미, 그러니까 2004년도에 일본에서 큰 개혁을 했을 때 연금료를 이제 2배 이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10년에 걸쳐서 올린다고 하고 또 보험료는 올리지만은 앞으로 받게 되는 건 깎는다고 했을 때 그때가 고이즈미 그 임기의 중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거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네. 그 임기 말에 가서 완성판을 낸다는 것은 시행은 다음 정권에서 한다는 것인데 너무 불안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자,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연금 개혁까지 포함해서 이제 우리 새해 첫날인데 좀 희망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면은 좀 나아질 수 있다. 불안감 덜고 잘 살 수 있다. 좀 제언을 한 마디씩 듣고 좀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부터 한 30초씩만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지금 연금 덜 받는 것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급여율은 뭐 지금 수준에 있더라도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고령근로 활성화를 해서 65세, 70세까지 일을 더하면 네. 급여율이 이렇게 좀 떨어지더라도 실제 받아갈 수 있는 연금액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1월 1일 날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희망적인 건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한 거고 네. 고령 친화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네, 저는 새해가 됐으니까 새스러운 새 부대 그리고 진실을 그 직시하는 용기를 가지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 뭐 연금 개혁으로 이제 마무리됐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네. 왕도가 없고요. 네. 그동안 잘 안 됐던 이유는 정치권 등에서 사실 정치적 이해관계, 표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사실 미룬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뭐 저출산 고령화 관련된 정책도 그렇고 연금 개혁 문제도 그렇고 다툴 때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갈등하고 분열할 때가 아니라 서로 합의를 만들어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합의를 만들 만큼 우리의 여건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네. 저는 이번 1년 동안 좀 합의를 만들어가는 사회가 되면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으로도 좀 그런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출산 고령화 연금 개혁 문제 다룬 데 이어서 다음 주에는 노동 개혁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또 하나의 숙제, 노사 양측을 불러서 치열하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새해 첫날 이루어지는 라이브 출연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세요. 많이 네. 받으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lowly fade away. So I start a revolution from my bed. 'Cause you said